다운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학교 인권규정 변경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1학년도에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생활 인권규정이 이제 개정, 즉 이제 변경이 있었어요. 그 학생생활 인권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고 좀 더 행복하고 유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마련된 일종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권규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사실 학교라는 곳은 한 사람만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나 개인으로서는 내 권리가 소중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규정에는 여러분의 권리와 함께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공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인권규정,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바라는 점. 자, 바라는 점.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바라는 점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정착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이 인권규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바뀌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3학년이면 한 3번 정도 경험을 했을 거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처음 경험을 했을 텐데요.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1학기에는 공감 한마당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보통 이 공감 한마당은 5월에서 6월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월에 개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현안이라고 하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서 갈등이 없다면 그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좋은 해결 방안이나 함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공감 한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1학년도 공감 한마당, 1학기 공감 한마당은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긍정의 학급 문화, 그리고 긍정의 학교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1학기 공감 한마당을 진행했어요. 선생님 글씨체가 조금 안 예쁘긴 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등교가 들쑥날쑥하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나 이전의 연도보다는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학급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마찰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학교 문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서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1학기에 공감 한마당을 진행을 했고, 그때 여러분 각 교실에서 우리 반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급 협약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공감 한마당의 학급 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3학년 교실을 들어가는데 교실에 들어가 보면 이제 3학년
교실 뒷 게시판에 보면은 학급 규약이, 학급의 어떤 그런 약속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학생 자치를 해 나가는 것은 당장에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 다운중학교에 와서 학생자치 일을 이제 많은 해 동안 맡아와 봤는데요. 학생자치, 학생들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진행된 공감 한마당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순간 고민했던, 함께 생각했던 그것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은 한 발짝 더 앞서서 멋진 다운인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어요. 1학기에는 그런 공감 한마당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더 잘 만들어가 보자라는 취지에서 공감 한마당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여러분 11월 말경에 정책 한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 정책 한마당은 뭐냐면요. 1년간 우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 좀 할 수 있게 아니면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것을 정책 한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학생들에게서 또는 학부모님, 교사들에게서, 선생님들에게서 내용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은 그 다음 해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쉽게 여러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일단 뒤로 미루고 여러분이 내셨던 학생들의 제안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정책 한마당을 하셔야 되니까요.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좀 말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단체 활동, 단체 여행이 많이 진행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단체 여행 같은 게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그런 것도 없어져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아이들과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책 한마당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됐어요. 실제 학교 학사 운영에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중3이 됐을 때 1박 2일로 이제 수련 활동을 갈 수 있도록 정책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건 아마 언제든지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축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학교 축제가 있을 거예요. 학교 축제가 있는데 우리 다원제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원제가 2년에 한 번 있었어요. 2년에 한 번 있었는데 학생들이 2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경험을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끊기다 보니까 축제가 한 번 걸러지다 보니까 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년 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학년별로 학급에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고, 뭐 스티커 받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축제를 즐기고, 전시도 보고, 오후에는 장기자랑도 이제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이 하다못해 장기자랑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렵고 학급의 시간도 마음껏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다운중학교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축제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걸 다시 없었던 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자치,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에 힘들지만 다운제를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 한마당에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교복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교복 변경을 해달라는.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교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일단 안 예쁘다 이거죠. 색깔도 좀 황토색에 누리끼리 하고, 옷이 안 예뻐서 입기가 싫다. 그리고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산 옷을 중3 때까지 입으려고 하니까 옷도 작아지고, 그리고 옷을 중간에 구매하려니 새 옷은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로 교복을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의견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쉽게 이렇게 손을 대지는 못했었어요. 이게 교복 변경이라는 내용이 이게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1학년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첫 단계로 체육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체육복은 작년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학생자치회 선배들과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배들이 함께 체육복을 디자인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체육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떻게 고르게 된 체육복인데, 근데 또 반면 체육복 잘 입고 다니면 그렇게 또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체육복을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체육복 많이 잘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체육복이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드디어 교복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교복 변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좀 잠깐만 지워볼게요. 자, 한번 처음으로 가볼게요. 정책 한마당 때 여러분이 참 교복 바꿔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치가 않네요. 정책 한마당 때 매번 교복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교복 바꾸기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일단 설문을 했어요. 참 아쉽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교복을 입는 거는 신입생이에요. 아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신입생이 입어야 될 교복을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복이 안 이뻐요 하다가 막상 이제 교복을 바꾸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더니 학생들이 교복을 안 바꾸겠다고 설문을 한 거예요. 처음에 당황했죠. 그런데
이제 객관식 질문에서는 교복을 바꾸길 원하냐 반대하냐 이제 그걸 물어봤었는데 반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복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주관식에 보니까 교복이 안 이뻐요. 우리만 안 이쁜 걸 입을 수는 없어요. 이제 막 그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설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제 문항과 문항 사이에 이제 그 신뢰도가 연결고리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설문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이제 설득을 했죠. 자,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중학교 때 이렇게 교복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선배들이 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해야 될 때, 아, 우리가 안 했으니까 우리 후배들도 하게 하는 거 샘나서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득 작업을 들어갔죠. 그래도 여러분은 착해요. 여러분은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문을 했을 때,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이제 찬성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결과예요. 보시면 교복 변경에 관한 응답 중에 학부모님 중에 234분이 전체 학부모 중에서 234명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 학생은 317명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응답률은 63%, 학생의 응답률은 81%가 나왔죠. 자, 그 중에 자, 학부모님은 교복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70, 그리고 반대가 30%가 나왔고요. 여러분, 학생의 교복 변경에 대한 찬성 퍼센트는 78%가 나왔습니다. 자, 많이 나왔죠. 78%가 찬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교복 스타일로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편한 교복과 여러분이 기존에 입고 있었던 정장 교복을 비교를 했을 때 편한 교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죠. 그래서 편한 교복 74% 학부모님은 원하셨고요. 여러분은 63%를 이제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복을 이제 설문도 했고 이제 다운 카페에서 교복 전시도 했었어요. 그래서 와서 실제 교복을 좀 볼 수 있게끔 했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교복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동복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에 입는 동복은 후드 집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이제 융이라고 해서 부들부들한 게 들어가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치마는 이제 붉은 계열이 들어가 있는 체크 치마를 했고요. 현재 여러분 그 입고 있는 치마가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 주름이 이렇게 들어간 게 디자인이 나쁘지 않고 이거 결정할 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주름을 넣느냐 마느냐, 주름을 몇 개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에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현재 모습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학생 물론 여학생도 입을 수 있지만 짙은 쥐색으로 해서 이제 위에 검은색 후드 집업과 색깔을 이제 맞춰서 갔죠. 그리고 하복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거는 이제 와이셔츠 형태의 하복이 있고 생활복이 이제 추가로 있는데 와이셔츠 형태의 하복을 아예 없앴고 생활복 형태의 이제 하복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활복은 하얀색이잖아요. 워낙 오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기가 어려워서 짙은 네이비색으로 이제 생활복을 만들었고 거기 색깔에 맞추어서 바지는 황토색을 했는데요. 황토색 바지가 웬 말이야 할 텐데요. 실제 보시면요. 상당히 옷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춘추복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맨투맨 티 스타일로 입을 수 있게 밝은 그레이색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이제 교복선정위원회나 학생자치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장이 이제 빠르잖아요.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 산 교복이 나중에 되면은 옷이 작고 또 금방 낡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실제 교복사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맨투맨 디자인으로 이제 옷을 우리가 맞춰 놓을 경우에 이제 마크사 같은 데서 이제 교표만 이제 가슴에 달면은 교복과 동일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학교 생활 이제
편하게 교복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복 입어서 이제 논쟁 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춘추복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기억나죠? 자, 조 형태에서 이제 동복과 하복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춘추복은 이제 사진이 없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교복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학교가 다운중 이전에 어떤 이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의정부 서중학교, 줄여서 의서중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다운중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다운중으로 이름이 바뀔 때 원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름만 바뀌고 교표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슴에 교복을 입고 계신 분이라면 보이는 그 가슴에 있는 그 교표는 의서중 때의 교표예요. 그래서 의서중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복이 바뀌는데 교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교표 디자인을 이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이제 교표 디자인 선정 대회에 이제 출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작품이 나올까 했는데 정말 많은 작품을 내주셨어요. 많은 작품을 내주고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워낙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문의 응답률은요. 학생의 경우 41.3%가 응답을 했는데요. 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응답을 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총 응답률이 353명, 그러니까 총 응답률이 전체 인원의 41.3%가 이제 응답을 해주셔서 요 아래에 이제 교표 디자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3학년 학생이 이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 교표에 담겨있는 이 디자이너의 뜻은 튼튼하고 굳건히 자라나는 다운중학교 교목인 느티나무를 검은 방패로 더 강조시켰고 모두가 멋진 꿈을 키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교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교복과 교표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 입으세요 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단체나 공공기관 같은 곳은 그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복과 교표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규정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제 규정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게 화면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학생생활 인권지도 규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개인적인 학교생활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의무까지도 포함된 것이 인권지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 할 때 인권에 대해서 권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의무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자, 우리 학교 인권지도는 지도 규정은 제1장 총칙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이 교내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안에는 학습 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식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며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린다. 또한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서 변기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이런 것까지 적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올해 들어서 우리 학교 화장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실망도 했고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정말 없어도 되는 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면은 어디 여기 있었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그 쉬는 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나갈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여기 나와 있네요. 제7조에 외출을 할 때는 담임교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바로 인근에 이제 뭐 편의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배고픈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마치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를 간혹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내 출입, 그리고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가끔 외부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끼리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 이제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교구 사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훼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나와 있죠. 뭐 휴대폰, 소지품 검사, 뭐 이성교제. 자, 이성교제 한번 읽어볼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학생들은 서로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희롱이나 스토킹 등에 대하여 확실한 표현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상담을 청한다. 건전한 이성관을 가지며 지나친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이 있어요. 제3장은 교회 생활, 이제 학교 바깥에서의 생활. 여러분 학교에서만의 다운중학교 학생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도 여러분은 다운중학교 학생의 그런 간판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답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4장은 이제 예의범절에 관한 내용이 규정에 나와 있고요. 자, 제5장이 용의복장입니다. 자, 용의복장에는 여러분의 어떤 그 외모에 관한 이제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과도한 염색, 탈색 및 웨이브 파마는 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또한 꺼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아직 모르셨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바뀐 부분이 제5장의 27조 부분이 바뀌었어요. 교복 착용이 바뀌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 이 27조 7항에 보시면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겸용할 수 있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체육복이 생활복으로 대체가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지 않았었거든요. 뭐 체육대회가 아닌 이상.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인권규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문 결과를 보여줬을 때 그 우리 학교 동복의 디자인이고요. 바지 디자인, 그리고 치마 디자인, 그리고 이제 춘추복, 이제 맨투맨 티 디자인입니다. 자, 이 그림들도요, 여러분, 학생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그림을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사양서에 들어간 거를 정말 학생들 주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대견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치마와 바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표가 인권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6장은 정보통신 생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부칙이라는 것은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제가 나눠드린 교육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거를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객관식 문항을 세워보시고, 인권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했지만, 단순히 인권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서 끝나기보다 이번 참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정이 무엇인지,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변경이 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정책 한마당이나 학급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다운중학교는 그 어느 학교보다 매우 열려있는 학교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학생들이 내는 의견 무시해도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어떻게든 그 의견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가 우리 다운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정책 한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학급에서 우리 학교 내년도에는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이제 2022학년도 우리 학교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은 그 어느 학교보다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정말 저희 때는 뭐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뽑혀도 뭐 쟤네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는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학교,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학교,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다운중학교가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한마당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2022학년도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 그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후보들의 성품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우리 학교를 대표할 만한 회장, 부회장감인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과 5번도 여러분 이제 짧게나마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을 많이 했는데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규정 개정 바뀐 내용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